김엘리의 경제 산책 출발합니다. 가자, 엘리야.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동네 산책로를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투자와 소비,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제 산하에서의 업무 인력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들의 면모가 결정이 됩니다. 투표란 그런 거죠. 네. 우리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서 그 의중에 맞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돈도 그 투표의 역할을 유사하게 가져가는 면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들은 살면서 다양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쵸? 보통 이제 국민소득이 35,000불 정도 되니까 월에 한 300만원 정도 버는 사람들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생계비로 한 절반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우리는 매일 적어도 5만원 이상의 돈을 어딘가에 사용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식비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문화비의 비중이 높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주거비 비중이 높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사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면모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이 많이 좌우가 되죠. 예를 들자면 미래를 위한 독서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고, 미래를 위한 건강식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많이 보여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안 해먹고 어딘가에서 사 먹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쓰는 돈이 하나의 투표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일정하다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하루의 끼니는 정해져 있어요. 그쵸? 5천만 국민이 하루에
1억 5천만 번 식사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중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쓴 기업들, 대상이 된 뭐 식당이든 대상이 된 기업들이 우리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가 우리의 한 끼 한 끼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돈이 순환을 하겠죠. 내가 쓴 돈은 내가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 사람도 또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사용을 할 테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통해서 이제 순환하는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선택으로 식사를 얘기했는데요.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때그때 선택이 일어나겠죠. 그 선택의 내용에 따라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될 거고, 반대급부로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하는 자본주의의 의사결정, 돈을 쓰고 말고가 결국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업 혹은 생계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상품을 꾸준히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생존하게끔 바란다는 희망을 이제 투표로서 보여준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는다, 혹은 내 거래처를 결정을 한다 라고 할 때 제일 크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나는 이 집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점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게 동네 밥집이 될 수도 있겠고, 커머스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택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에서 국민 프로듀서로 다들 활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쓰는 돈도 일종의 투표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이 그 사람들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양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내가 쓰는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행동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걸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기업을 선택을 할 때 요런 관점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도 이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겠고, 하다못해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유저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 영화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영화의 재미와 더불어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줄을 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막 좋은 일로 소문이 난 기업들이나 가게들을 우리가 매출을 매상 올려줘서 혼내준다는 의미로 이제 돈줄을 낸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 기업들을 일부러 이제 소비로서 응원한다는 그 의미에서 돈줄을 낸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활 모두에서, 생활 전반에서 우리는 항상 돈줄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그리고 어떤 기업에 혹은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이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 혹은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일까를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거에 우리의 소비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가치 투자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중에 아마 이런 가치도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ESG 경영이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런 점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 하나하나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주는 일종의 사료나 간식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많이 인용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나? 그 드라마에 나온 멘트가 있어요. 그 인디언 속담에 보면은 이런 게 있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고 얘네가 늘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얘네가 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개개인에게 있는 그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늑대 중 어느 한 늑대가 이기게 되면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착한 늑대가 이기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고, 나쁜 늑대가 이기는 쪽은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야 나와 일리 나와, 너 그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중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서 그 속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중 이기는 쪽은 그 주인이 밥을 주는 쪽이다. 즉 우리가 밥을 주는 쪽의 늑대가 이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를 향해 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주는 밥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각거리를 줄 수 있는
즐거운 꼬리코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